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자, 제3지대 경선 제안한 분이죠. 예,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자, 이 제안받은 안철수 대표 화답했죠. 자,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제3지대 그 단일화 수락 그 예상하셨습니까? 예,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수용을 환영합니다. 예. 그동안 야권 단일화가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예. 합리적인 돌파구를 제안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그 이기는 단일화, 승리하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서울 시민들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또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기는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예, 저는 제가 가장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또 예.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그 소신과 원칙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해서 예.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기고 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 후보 등록하셨지요? 예,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아, 하셨군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요청을 받고 그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예. 이제 그 후 9년이 지났고 네. 또 우리 정치나 인물이나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그때 좀 안 대표의 관계,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봐요? 예, 그때는 그 안 대표가 후보로 나가셨고, 네.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니까, 네. 서울 시민에게 그 제시할 비전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와 오늘 만나신다고요? 예, 오늘 5시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5시에요? 예. 오후 약간 늦은 시간인데, 예, 제가 네. 이 공개 제안을 드리면서 네. 언제 어디든 안철수 후보가 동의하면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시간과 장소를 안 대표가 정하셔서 저는 거기 가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좀 자세히 좀 네, 공개 말씀해 주세요. 제안을 수용했는데 예. 제 뜻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단일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예. 경선 룰이나 방식을 둘러싼 삽바 싸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야당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 전에 지금처럼 그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일 때 서로 치열한 토론을 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드리고 예. 또 유권자들이 야권이 선거를 대하는 입장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토론 형식은 무슨 이 밤샘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또 방송사에서 초청하는 토론이든 네. 방식과 상관없이 폭넓고 깊이 있는 진지한 토론을 갖자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탈당을 하실 때부터 이미 서울시장 출마 좀 마음을 좀 먹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탈당하고 네. 한 것은 아닌데요. 예.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가 판가르기를 하고 또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가 없어도 무조건 맞다고 고집을 하고 예. 상대방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다 보니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의 실패, 예. 또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속에 위기인데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투는 그런 모습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민생을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방금 코로나도 말씀하셨고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 사안 되겠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부동산 등 정책도 문제인데 예. 사실 이번 그에 뽑힐 서울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저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또 이제 백신 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시민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지원해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단일화해서요. 이제 안철수 대표와 만약에 그러면 금태섭
후보자께서 단일화 예. 결정 나시면 만약에 그 여권 예. 후보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예, 그렇겠죠. 네. 뭐 물론 그 전에 일단 뭐 또 그 국민의힘 그 이제 후보들과도 또 이제 또 경선을 거쳐야 될 것이고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이제 뭐 통과하시고 그러면 이제 본 선거에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 중 한 명을 만나야 될 건데 좀 누가 예. 더 좀 버겁습니까? 뭐 쉬운 후보는 없습니다. 그 예. 박영선, 우상호 두 분 모두 경험이 많고 예. 또 다른 거보다 그 선거에 매우 능한 분입니다. 예.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단히 중요한 선거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여야 후보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겠지만 놓고 공방도 벌여야 되는데 예. 두 분이 지금처럼 그 여권의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려고 서로 원조 친문 논쟁을 하면서 예. 그런 다툼을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좀 예. 정책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서울 시민이 원하는 이 후보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박영선 후보가 예. 금태섭 후보를 보듬고 뭐 가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가웠습니까? 보듬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예. 예, 대화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박영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여야나 진영을 막론하고 서로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후보라도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생각이고 실제로 박영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뭐 민주당에 있을 때도 잘 알았고 만약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렇다면 우상호 후보가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금태섭 후보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보듬는다 이런 표현을 했더니 또 바로 반박했습니다. 예. 예, 이 야권 후보고 뭐 반문이라고 해서 만나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당연히 야권 후보고 지금 생각이 다르고 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변화를 하기는 어려워서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야권 후보건 여권 후보건 당연히 우리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입장이 다르거나 반문이라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식에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예.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유권자나 정치인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실 때 지지한 분들 말고 지지하지 않은 분들과도 다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한참 얘기를 나눠야 될 때인데 입장이 다르고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대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성 지지층에 잘 보여서 어떻게 경선에서 잘해보시려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은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럼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예. 좀 얘기 폭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180석 거대 여당이 됐는데 그 현재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행보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죠? 뭐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하신다면. 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편가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가르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또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그것이 다 잘 되자는 이 건강한 비판이지 예. 망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예. 비판적인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무찔러야 될 적처럼 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여론상에서도 그냥 단순히 다른 의견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도의 적개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극단주의가 출현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또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판가르기를 해서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 또 정책을 위한 아주 다양한 견해를 놓고 합리적인 토론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예.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이미 때를 다 지난 이 법관 탄핵을 끄집어내서 예.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또 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잘못되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의제 설정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편가르기. 그러면 이제 탈당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공수처 사죄법안 그때 기권표를 이제 행사하셨다가 이제 당론 이배로 이제 당 징계 처분 받으셨는데 탈당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편가르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탈당하는데 크게 작용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탈당을 보면은 탈당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소속 정당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편을 갈라서 무조건 자기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그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투표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 중에는 공수처 투표나 특히 조국 인사청문회에서의 저의 비판 때문에 공천을 못 받고 재선에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칙을 지킨 데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정치인에게서 드문 모습을 봤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철수 후보와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만나시는데 단일화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예, 제가 가장 확장성이 있는 후보고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소신과 원칙을 가진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제3지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